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선물 트레이딩에 꽤나 깊은 조예를 갖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유튜브에는 선물 트레이딩으로 100만원에서 1억을 만든 성공 스토리가 꽤나 많습니다. 트레이딩으로 100만원에서 1억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불과 5개월 만에 가능했다면 어떤가요? 올바른 트레이딩을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수익률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올바른 트레이딩의 범주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최상위 헤지펀드의 연수익률은 20에서 40%,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연수익률은 50에서 100%, 5개월 만에 100만원에서 1억을 만든다는 것은 9,900%의 수익률 달성이 필요합니다. 1,900이라는 숫자 뒤에는 리스크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100만원, 1억, 자극적인 키워드에 매몰되면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하는 진실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24시간 노출되는 마케팅판에서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 포모를 자극하고 여러분들을 현혹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봐야 하는 것은 1년이 지났어도 그 수익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16년도에 경찰 공무원으로 처음 입직해서 19년도에 의원 면직을 신청하며 공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때부터 계획이 없던 사업을 시작하면서 잠시 잘 풀리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 사업의 본질이 약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현명하게 이겨내지 못하고 관리하는 모든 매장을 폐업하며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 잃어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사업이든 돈이든 지속성이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물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시장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선물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선물 트레이딩을 하면서 95%가 잃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익은 작지만 한 번 잃을 때 크게 잃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 벌어놓은 수익이 아까워서 손절 타이밍을 딱 한 번 놓친 게 계획이 없던 물타기로 이어지면서 손실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수도 있고 3연패, 4연패 누적되다가 순간 감정적으로 고레버리지를 썼다가 크게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이유로 잃었는지는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정해둔 손절가에서 정확하게 손절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손절가를 지켜야 된다는 건 시대를 불문하고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언제나 늘 있던 말이고 심지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머리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의 사람들이 이 행동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손실 회피 심리가 너무나도 강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본능에 거스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선물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잃었던 잔상들이 너무 강해서 지금 매매에도 악영향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이 첫 번째 스텝인 고정 손실률을 3개월 동안 지켜보는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타점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주저하지 말고 고정 손실률을 정하고 데이 트레이딩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간 정산을 했을 때 수익은 보이는 것처럼 들쭉날쭉 움직이지만 손실률은 정확하게 고정된 값에서만 움직이도록 훈련을 하는 거죠. 이 원칙만 잘 지킨다면 손실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잃지는 않는 능력이 생기게 될 거고 이 능력을 스스로 체감을 하는 순간부터 매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게 될 겁니다.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은 일단 이 1단계를 완료를 하고 나서 그제서야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벌지도 잃지도 않는 이 첫 번째 스텝에 돌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겠죠.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지션 진입 전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확률이 높은 패턴과 확률이 낮은 패턴을 먼저 구분하는 거죠. 확률이 높은 패턴에는 공격적인 포지션 비중을 태우고 확률이 낮은 패턴에는 보수적인 포지션 비중을 태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1단계에서 고정 손실률을 잘 지키는 훈련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의 프로세스에 바로 이 확률적 사고와 연계된 비중 투입 전략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수익은 훨씬 더 크게 손실은 최대한 작게 보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의 마이너스 없이 수조 원을 굴린 트레이딩의 전설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맞았느냐 틀렸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맞았을 때 얼마나 많이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나 적게 잃었느냐이다. 그는 확실한 기회라고 판단이 되면 평소보다 수십 배 강하게 베팅했습니다.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확률이 높은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마 아직 본인만의 확률 높은 패턴, 확률 낮은 패턴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TPT 시스템 트레이딩 강의에서 역추세, 눌림목, 돌파 타점에 대한 조건과 그 기준표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 본인만의 타점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시간을 단축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 구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응 능력이 변수가 됩니다. 시장은 불확실합니다. 내가 섬세하게 추세 분석을 하고 진입 타점도 조건에 맞게 훌륭한 엔트리를 했지만 시장이 내가 진입한 반대로 흘러간다면 고집 부리지 않고 빠르게 전략을 바꿔서 달라진 추세에 올라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대응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포지션을 진입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무의식 중에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상상이 집착이 되면서 차트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손절을 하거나 스위칭 전략을 써야 되는 시그널이 명확한데도 그 판단이 섣불리 안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만든 기대 심리와 편향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추세 분석을 하고 가격의 불균형까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했지만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손절가에서 고정 손실률을 지키면서 손절을 하고 새롭게 형성된 추세에 베팅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손실을 보고 감정적으로 아쉬워하거나 분노하고 있을 여유는 없습니다. 빠르게 대응해서 바뀐 추세에 올라타는 것이 이전 손실분에 대해서 맨징을 하고 수익 구조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걸 계속해서 훈련하고 체화시켜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3단계 프로세스를 지키면서 앞으로 딱 하루 2시간 미장 시간에만 집중해서 거래를 한번 해보세요. 그 2시간을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인지하면서 시장에 참여해보는 겁니다. 매매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울 때 하루 운동하고 몸이 완성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틈 부위를 반복해서 꾸준히 정확한 자세로 자극을 해야 근육이 붙습니다. 트레이딩도 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시장에 들어오지만 실제로 키워야 되는 건 돈이 아니라 트레이딩 근육입니다. 감정적으로 뇌동매매할 때 억제해주는 힘과 손절해야 될 때 손절을 하게 해주는 그 근육, 내가 취약한 근육의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선 가장 필수적으로 지속성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운동에 루틴이 있는 것처럼 데이 트레이딩에도 매매 루틴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미장 시작 전에 차트에 앉아서 과거 손실본 매매를 복귀하고 추세 분석을 하면서 데이 트레이딩 플래너를 작성합니다. 항상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의 저만의 루틴인 거죠. 이 매매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시드가 커질수록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시드가 커질수록 심리적인 부담감이 비례해서 올라가고 이런 상태에서 정확한 손절가를 잡고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다 보니 계속해서 금액, 그 숫자에 눈이 가게 되는 거죠. 시드가 커질수록 캔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고 예민해지는 상황이 많아질수록 손절 라인이 닿지 않았는데도 매도 시그널이 없었는데도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불필요한 손절로 이어지는 경험을 저는 꽤나 많이 했습니다. 더 열받는 건 이렇게 손절하고 나면 항상 내가 진입한 방향 그대로 추세가 터져주면서 멘탈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방향을 아무리 잘 봐도 심리적으로 훈련이 안 되면 큰 시드로 복리 수익을 누릴 그릇 자체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근육은 초기에 잘 성장시켜야 됩니다. TPT 피드백을 하다 보면 시드 금액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법이 달라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드가 클 때는 리스크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때 오히려 수익을 보지 못하고, 시드가 작을 때는 오히려 너무 공격적이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잃을 때는 또 너무 크게 잃어서 문제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지속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훈련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우리가 1단계 훈련을 완벽하게 맞춰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포지션에 리스크 테이킹 10%, 20%, 이 리스크 관리법을 나중에 시드 5천만원, 1억으로도 계속 할 수 있나요? 만약 반복할 수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리스크 관리법은 절대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는 복리 수익을 만들기 위함일 겁니다. 지금 내가 훈련하고 있는 이 리스크 관리법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위한 방법인지, 정말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에 맞춰서 훈련하고 있는 것인지,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성에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보면서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말씀 남겨주시면 각자의 외로운 트레이딩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이었습니다.